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시 모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민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정시 모집 대비에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전략에 대해서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시 대비 전략을 짜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시 대비 전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본인의 성적 분석을 통한 유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본인이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 그리고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과목, 이러한 과목의 유불리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불리를 바탕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중 본인이 지원했을 시에 유리할 대학과 학과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해당 대학과 학과가 선정된 이후에는 반드시 해당 대학과 학과에서 선택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지정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 과목과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대학과 학과에서 반영하는 영역별 비율과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입시 결과를 확인할 때 이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반영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전략이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학년도에 정시 모집의 정시 지원자의 특징과 해당 학생들이 어떠한 전략으로서 정시 모집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능 위주 전형의 지원의 경향성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과보다는 더 좋은 상위권의 대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대학 진학 후에는 재수 또는 반수를 계획한다거나 전과 복수 전공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하여 대학을 지원하는 경향성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지원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반드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산출해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또는 교육청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시에는 본인의 해당 지원자 대비 누적 백분위 또는 석차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마감 직전에 많은 학생이 지원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집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쟁률 변화 예시입니다. 해당 대학들의 최종 경쟁률과 마감 직전 경쟁률, 그리고 최종과 마감 직전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지원했는지 그것을 정리한 표입니다. 3시간에서 5시간 또는 많게는 8시간까지 차이 나는 대학들이 존재합니다. 해당 대학에서 최종으로 경쟁률을 공지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시간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보시면 총 1266명, 경쟁률 4.71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감 직전에는 4,765명으로 경쟁률 2.19대 1입니다. 최종 발표와 직전 사이에 지원 학생 수를 본다면 5,501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최종 경쟁률 발표 이후에 지원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총 64.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마감 4시간 사이에 지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최종 경쟁률 발표 이후에 해당 경쟁률을 보고 너무 낮은 대학, 학과의 지원 시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 있음을 주의하시어 지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 정시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고 이 이슈를 바탕으로 어떠한 전략을 생각해야 할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수험생입니다. 올해는 황금돼지띠에 해당하는 재학생들이 수능을 응시하는 학년도입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황금돼지띠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49만 3천여 명에 해당합니다. 역대로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 응시할 가능성이 높은 한 해입니다. 수능 응시생 구성 비율을 보면 2023년도부터 2025학년도 수능까지의 응시 인원을 적어 보았습니다. 재학생의 수능 응시 인원은 30만 명 내외에서 결정되는 반면 졸업생 등에 해당하는 N수생과 검정고시 학생들의 인원을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도 6월 모의평가 내용도 같이 정리해 보았는데 수능 응시 인원을 본다면 재학 인원이 총 45만 3,812명에 해당하는데 실제 수능 모평에 응시한 학생은 41만 3,685명으로 많은 인원이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졸업생 등의 인원도 본다면 8만 9,887명으로 약 9만 명가량이 6월 모의평가에 응시했습니다. 6월 모의평가 대비 수능 응시 인원은 졸업생 등에서 약 2배가량이 응시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 올해에는 대략 한 18만 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응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3학년도부터 수능 응시 인원을 보았을 때 역대급의 졸업생 등의 학생들이 응시하는 수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학생도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 응시하고 졸업생도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 응시하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 있어서도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한 해일 수 있다는 것을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대학 입시 결과를 볼 때에는 작년도 대학 입시 결과를 보고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원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적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입시 결과를 해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응시생 구성 비율을 예측하기 위하여 2023년도 6월 모의평가 응시 인원부터 올해 6월 모의평가 응시 인원을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보시자면 2023년도 모의평가 재학생 인원은 40만 명, 그 다음에 2024학년도 모평에 응시한 인원은 37만 명, 그 다음에 2025학년도 모평은 총 38만 명이 응시한 반면 2026년도 모평은 약 3만 명가량이 증가한 41만 3,685명이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 수 증가가 실제 응시 인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 등에 해당하는 인원도 보자면 2023년도 7만 6천 명에 비해 올해는 8만 9,887명으로 약 9만 명가량이 응시했습니다. 14,000명이 증가한 결과를 통해 실제 수능에 있어서도 더 많은 졸업생 등의 인원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수능 재학과 졸업 여부에 따른 표준 점수 및 등급 분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자료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의 각 영역별 표준 점수를 보자면 재학생이 국어 영역의 경우 95.8점에 하지만 졸업생은 108.6점에 해당하는 평균을 받고 있습니다. 수학 영역에 대해서도 재학생은 96.1점이지만 졸업생은 108.2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졸업생들이 높은 성적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볼 때 약간 주의하실 점이 등급 퍼센트를 보실 때 재학생은 2.7%,
졸업생은 6.9%이기 때문에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2배가량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1등급의 인원을 합치더라도 100%가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세로의 확률을 보실 게 아니라 가로의 확률을 보셔야 합니다. 즉 졸업생 중 6.9%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1등급을 받고 있는 거고, 재학생 중 2.7%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1등급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율로 치자면 약 2배가량의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학생 수로 비교했을 때 대략 50대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1등급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 실제 수학의 경우에는 졸업생들이 더 많은 비율로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특이하게 2025학년도 결과를 빠르게 발표하여 해당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작년도와 성적의 경향성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생의 경우에는 더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많아 상위권 대학에 지원했을 때에는 재학생보다는 졸업생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시 전형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이 어떠한 비율로 합격하고 있는지를 한 대학의 사례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최상위권 대학교의 N수생에 대한 비율을 가져와 보았는데, 정시 가군에 해당하는 일반 전형의 경우 재수생이 이상이 총 70% 가까운 비율이 지원했을 때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은 76.9%로 지원 대비 재수 이상의 학생들이 많은 비율로 합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우수 전형이라는 다른 전형도 보자면 재수 이상의 학생들이 58.9%가 지원하고 실제 60.2%의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에 있어서는 졸업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의 또 다른 이슈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의대 증원에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작년도에도 반수, 재수를 했으며 올해에도 의대 증원에 대한 여파로서 많은 학생들이 재수와 반수를 염두에 두고 실제 수능에 응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많습니다. 한데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원복으로 인해서 해당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의대 원복으로 인해서 낮아졌던 다른 학과의 입시 결과가 올해에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학 입시 결과를 볼 때에는 작년도 결과 외에도 2024학년도 대입 결과를 같이 비교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지금과 같은 3,000명대였기 때문에 실제 의대 외의 성적과 의대의 성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학생의 증가와 N수생의 증가에 따라서 해당 결과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보수적인 입시 결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주대학교 의예과 모집 인원 변경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학년도에 42명을 선발하였고 2025학년도에는 7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40명으로 인원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2026학년도에는 수시 모집에 22명, 정시에 18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학년도 수시 37명, 정시 35명을 선발한 것에 비해 많은 인원이 감소되어 있고, 그렇다면 의대를 희망했던 학생들이 실제 지원했을 시에는 의대 외에 다른 공과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상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5학년도 의대 공대 입시 결과 합격선이 하락했다는 결과가 올해에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고3 졸업생들의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이 수치도 다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탐런 학생 증가에 따른 변화 가능성입니다. 사탐런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계열 과학 선택자의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위 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이 실제 수능에서는 그보다 낮은 등급을 받아 수능 최저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이 학생들이 정시 모집에 유입될 수도 있고 실제 2월 인원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사탐런 학생들이 사탐을 응시했기 때문에 사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의 경우 교차 지원으로서 지원했을 때 오히려 유리한 이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사탐런 학생으로 인해서 해당 성적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표의 내용은 사탐의 응시 인원과 그 비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2025년 6월부터 2026학년도 6월 모의 평가까지 사탐 응시 인원이 증가하고 실제 그 비율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다양한 변화로 인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생 혼자서 해당 내용을 전부 다 검토하고 확인하기에는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정시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고 정시 입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준비와 철저한 대비로 본인이 수능 성적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변수와 어려움에도 좋은 입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수능 준비에 열정적으로 임해야 함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정시 모집 대비 전략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선택 과목 선택에 어떠한 내용을 고려해야 될지를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